예, 반갑습니다. 예건수라고 합니다. 저는 숲 해설가고요. 주로 이제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아이들하고 숲에서 놀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저희가 이제 그 대구나 경북에 있는 나무 이야기들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다면 조금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동 쪽에 대구 경북 쪽에서는 천연기념물이 가장 많은 곳이 안동이거든요. 안동이 6개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데가 청도인데, 그래서 가장 많은 안동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조금 좀 불안해졌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안동에 갈 수 있을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갔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다면 이게 지금 이 마스크 때문에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2m 떨어지면 괜찮다는데 마스크를 좀 벗고 하면 어떨까요? 아, 예, 고맙습니다. 우선 앞에 사진이 보이시죠? 이 사진이 이게 누굴까요? 가죽나무요? 아니, 잎을 한번 보십시오. 잎을. 누구 닮았어요? 야자수. 야자수 비슷하기도 해요. 근데 야자수는 잎이 좀 크잖아요. 그렇죠? 넓고. 얘는 고사리입니다. 고사리인데 제가 이게 한 10년쯤 전에, 한 2, 3년쯤 전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직접 찍은 겁니다. 원래 고사리는 나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떼고 있는 석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고사리가 땅속에 묻혀서 그걸 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열대지방에 가니까 고사리들이 대부분 이렇게 나무 형태로 해서 높이가 한 5m? 뭐 요 정도 되는 고사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 밑에 이제 있는 애들을 보면 저기 이제 잎이 약간 펄럭이는 저런 애들은 전부 바나나고요. 아, 고사리가 이런 나무였구나. 얘는 뭘까요? 얘 뭐 같으세요? 자, 얘는 도토리입니다. 네? 이 도토리처럼 안 보이세요? 이 도토리 껍데기고 안에 살이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도토리 싹 나왔다 이러셨을 것 같은데 얘가 도토리 뿌리. 도토리에서 뭐가 하나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뿌리입니다. 싹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땅에 이제 박히는데요. 박혀가지고 시간이 좀 흐르면 이렇게 싹은 여기에서 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아까 그 뿌리고요. 요건 아까 그 도토리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싹이 난 게 3년 만에, 그러니까 땅에 떨어진 지 3년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얘는 3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도토리가 아직도 살아있다. 쟤는 언제까지 살아있을까요? 5년까지는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살아있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못 가봐서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부모님 제사를 지내실 때, 제사상에, 제기들을 요즘 이제 물풀의 나무나 버드나무나 이런 것들 쓰시잖아요. 근데 부모님 위패를 모시는, 그 지방을 붙이는, 그거는 어떤 나무로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밤나무입니다. 왜냐하면 밤도 똑같이 이렇게 똑 떨어지면요, 이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싹이 납니다. 나는데 이 나무가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엄마고. 이 엄마가 언제 떨어지냐 하면 위에 있는 자식이 나무가 커가지고 첫 밤이 달리면 밑에 있는 데서 이제 이게 뿌리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돼서
자식을 품에 안고 있다가 내보내는 부모들 심정하고 똑같다. 그래서 위패는 밤나무를 놓으십니다. 근데 아마 도토리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무 이야기를 이제 들어갈 텐데요. 들어가기 전에 약간 쓸데없는 이야기를 몇 개 좀 하고 사족을 좀 달고 들어가겠습니다. 식물이 감정을 느낀다. 애들한테 요즘 제가 이 이야기를 했다가 혼이 났습니다. 무슨 나무가 막 꺾어도 아무 말도 안 하던데요. 그죠? 발로 차도 가만히 있던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식물이 감정을 느낀다? 동의하십니까? 감정을 느낄까요?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감정을 느낀다는 거를?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이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양파를 가지고 와서 실험을 그 TV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쪽은, 가서 계속 칭찬을 해요. 양파한테. 또 한쪽은 막 욕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니까 욕을 한 양파가 죽어 있고요. 칭찬을 한 양파는 굉장히 잘 자라고 있는 걸 그런 그 TV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바카우스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식물도 통증을 느낀다. 통증을 느끼는데 우리가 그 통증을 느끼는 물질을 자스몬산이라고 부르자. 일단 1998년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 꺼내놨습니다. 통증을 느낀다 그러면 이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 숲에서 이런 실험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아카시가 많은 숲에서. 아카시 나무는 주로 이제 어디에 들어오느냐 하면 숲이 황폐한 지역에서 밑에 영양분이 좀 없고 이러면 얘는 콩과식물이어서 뿌리옥 박테리아를 만듭니다. 땅을 윤택하게 좀 만들고 그러는데 그런 지역에 주로 들어오는 식물입니다. 근데 이 아카시라는 식물이 딱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자리를 잡으면 그 주변 숲은 전부 아카시밖에 없어요. 근데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이 아카시 나무에 애벌레들이 달려듭니다. 그래가지고 잎을 갉아먹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갑자기 탄닌 성분을 한 2배로 끌어올립니다. 우리 감을 먹으면 떫은 성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탄닌인데요. 이걸 애벌레들이 먹게 되면 몸이 좀 뻣뻣하게 굳거나 불임이 되거나 뭐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2배로 끌어올립니다. 몸속에서. 그 잎이 이제 탄닌 성분이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벌레가 못 먹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주변에 있는 아카시 나무 전체가 탄닌을 2배로 쫙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거죠. 나무가. 그렇게 해서 그 숲 전체의 아카시 나무들이 전부 탄닌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중요한 거는 다시 이제 애벌레들이 물러나고 난 뒤에 원상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 원상 복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0시간이 걸렸다. 그래 이렇게 이제 서로 소통을 하더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음악을 틀어주면 반응하는 식물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이제 중국에서 이 식물을 하나 갖고 와가지고 대구 수목원에서 좀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은 춤출무자의 무초라고 하는 식물이었는데 이 친구를 싹을 틔워놓고 음악을 들려주니까 잎이 움직입니다. 속도가 한 이 정도 속도는 돼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춤을 추듯이 움직이는데 남자가 가서 노래를 부르면 별로 반응을 안 해요. 누가 노래를 불러야 되냐면 여자분들이 가서 소프라노를 불릴수록 빨리 움직이고요. 아이들 소리에 빨리 반응을 하고 그거를 실제로 저도 이제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반응을 하기도 하고요. 인도의 신 교수라는 이 농학과 교수인데 이분은 이 농작물에다가 인도의 전통 음악을 틀어줬습니다. 틀어줬더니만 그 해에 농작물 수확량이 한 25% 정도 늘어났다. 그런 연구 결과를 하나 발표한 적이 있고요. 도로시라고 하는 분은 미국에 있는 여자분인데 호박을 키우면서
호박 옆에다가 스피커를, 대형 스피커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놓고 그 호박 앞에 보면 호박이 쭉 덩굴이 나갈 때 덩굴 손이 있습니다. 맨 앞쪽에. 이걸 관찰을 했는데 클래식을 틀어주니까 이 호박이 스피커를 끌어안아요. 그렇게 해서 스피커 전체를 호박 순이 이렇게 감싸버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저 헤비메탈 같은 이런 음악들, 좀 과한 음악들을 틀어주니까 덩굴손이 도망을 가더라고요. 다른 데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식물도 서로 소통을 하고 감정을 느낀다. 그 이야기를 일단 먼저 해드리고 싶은데요. 인디언들은 그런 것들도 미리 알았나 봅니다. 어쨌든 나무들도 서로 말을 한다. 이 글자 다 아시죠? 금지한다, 금한다 할 때 금자입니다. 근데 글자를 풀어보면 위에 숲을 님이 있고 밑에는 볼신자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숲을 본다. 숲을 본다가 왜 금지가 됐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풀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조상들을 그 유인원까지 다 포함을 하면 한 700만 년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데 그 700만 년의 세월 동안 거의 대부분은 지금 숲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숲에서 살다가 지금 이쪽으로 나온 지, 숲에서 나온 지가 불과 한 10,000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699만 년을 숲에서 살았는데 그 숲에서 너무 힘들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숲에서 겪었던 그런 것들이 우리 유전자 속에 박혀 있어가지고 그 무서운 숲을 쳐다보는 게 너무 무섭고 너무 힘들고 하니까 그건 금지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알금자가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영어로도 포레스트라는 단어를 우리는 뭐 다 포레스트 하면 이건 그냥 숲 이렇게 해석을 하시잖아요. 숲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사실은 포레스트의 원래 뜻은 뭐냐면 그냥 숲이 아니고 개인의 땅, 그러니까 성주나 왕이나 영주나 이런 사람들의 개인 땅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들어오면 안 돼, 오지 마, 들어오는 거 금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숲이라는 거는 사람들 마음속에 어느 정도 금한다,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의미가 좀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세가 좀 드시면 다 그러시잖아요. 나 돌아갈래, 그쵸? 나 고향으로 갈래, 시골에 갈래, 이렇게 하십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나 돌아갈래. 어린 아이, 젊은 사람일수록 나 시골 가서 살래 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때려주기도 싫어. 이러다가 어느 정도 연식이 탁 되면 나 시골 가고 싶어, 이렇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이론적인 근거로 몇 가지 이제 이론적인 근거를 드는데요. 첫 번째 근거가 사바나 이론이라는 겁니다. 사바나, 밀림. 우리가 여기서 699만 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살았던 것들이 우리 지금 유전자 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어떤 환경이 되면 거기에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사바나 이론인데, 그래서 밀림 속에 살았던, 숲 속에 살았던 그런 것들이 우리 뇌 속에 꽉 차 있다. 이게 첫 번째 이론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어릴 때 자전거를 타다가 정말 심하게 다쳤거나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만큼 위험을 한번 겪고 나면 그 사람 평생 수영을 못하고 자전거를 못하잖아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인적인 무의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 같은 거죠.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있으면 집단적인 트라우마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인류가 이때까지 쭉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것 중에서 정말 우리가 무서웠던 거, 좋았던 거, 뭐 행복했던 거, 싫었던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유전자 속에 박혀 있다. 이게 이제 집단적 무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공통적으로 겪었던 것 중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거죠. 뱀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뱀을 몇 마리 보겠어요? 아마 일반적으로 뱀을 100마리 이상 보신 분 이러면 몇 분 안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뱀 하면 특히 여자분들은 그냥 막 컵도 떨어뜨리고 가다가 주저앉기도 하고, 제 주위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만은 너무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옛날에 밀림의 숲에서 살 때 이 뱀이라는 존재가 우리한테 그만큼 위험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실험을 하나 한 게 있는데요. 미국에서 한 백화점 앞에 사람을 남자 200명, 여자 200명을 줄을 세웠습니다. 세워놓고 이제 실험을 했어요. 요 앞에 백화점에 여기 2층에 가면 청바지 코너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청바지를 하나씩 사와라. 그러고 이제 보냈습니다. 돈을 이제 $20씩 주고 그 청바지 $6짜리입니다. 근데 남자들도 들어가고 여자들도 쭉 들어가서 200명이. 근데 남자들이 거기 가서 청바지를 하나 사오는데 걸린 시간을 다 계산을 해서 평균을 냈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남자들이 평균 시간이 얼마쯤 걸렸을까요? 5분. 비슷합니다. 6분이 걸렸습니다. 6분. 어떻게 하냐면 남자들은 그냥 딱 백화점에 들어가자마자 옆도 안 쳐다보고 딱 가면서 2층 청바지 어디 팔아요? 물어보고는 거기 딱 가서 요 청바지 주세요. 계산하고는 바로 딱 바로 나와요. 맞지요? 여자분들은 얼마 걸렸을까요? 1시간? 2시간? 2시간보다 더 걸렸습니다. 2시간 38분이 걸렸습니다. 자, 왜냐? 이분들은 들어가서 2층을 안 가요. 1층을 한 바퀴 다 돕니다. 그래서 다 돌고 2층에 올라갑니다. 가다 보니까 청바지집이 있어요. 안 사죠. 보기만 하고 또 2층을 한 바퀴 돕니다. 그 백화점이 6층인데요. 그렇게 6층까지 다 돕니다. 다 돌고 다시 내려올 때 그냥 안 내려오고 또다시 5층, 4층, 3층 다 돌아가지고 2층에 와서 청바지를 사고 1층 내려와서 한 바퀴 돌고 나오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백화점 가실 때 남편하고 가시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남자들은 뭐 오래 기다려주면 한 30분을 기다려주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속에서 이런 게 올라와가지고 태생적으로 잘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거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숲에서 옛날에 밀림에 살 때는 남자들은 돌도끼 하나 메고요. 멧돼지 잡으러 갑니다. 그쵸? 멧돼지 잡으러 가가지고 운이 좋으면 가다가 10분 만에 멧돼지 한 마리 때려 잡아가지고 메고 와요. 그러면 이제 와서 그걸 먹는데 운이 나쁘면 일주일이 지나도 못 잡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고 이 남자가 계속 멧돼지 잡으러 돌아다닙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이놈의 신랑이 안 와. 그러면 집에 있는 여자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굶어 죽을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미리 다 봐놓습니다. 저기 감자는 한 일주일 있다 캐먹으면 되겠고 여기 고구마는 언제 먹고 딸기는 언제 따먹고 요걸 다 봐놓는 거예요. 그래서 멧돼지를 안 잡아오더라도 그걸 따먹고 일단 견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았던 거죠.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그게 우리 유전자 속에 박혀가지고요. 지금도 남자들은 목숨을 스피드에 겁니다. 그래서 뭘 좋아하냐면 자동차를 좋아해요. 맨날 차를 닦고 차를 바꾸고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저것도 따야 되고 저것도 따야 되고 하다 보면 멍태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도 백에 목숨을 겁니다. 그게 이런 거라는 거죠. 이런 거라는 거죠. 말이 안 됩니까? 자, 요거는 잠깐 제가 좀 부끄럽지만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촘촘한 나이트를 만들기 위해 오늘 어떤 나무를 심고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수배설가 예건수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습니다. 대구 가면 사과로 통하던 시절도 있었죠. 동산어려운 청라언덕에는 서양에서 들어온 첫 사과나무의 이세나무가 있습니다. 약 120년 전에 심은 한 그루의 사과나무가 한동안 대구를 능금도시로 만들었고, 나무가 살아온 시간을 간직한 나이테처럼 지금은 살아있는 역사도시 대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구 MBC 인문학 캠페인 나는 대구 시민입니다는 대구광역시와 함께합니다. 이 스피커 성능이 좋네. 이게 이제 2년 전인데 2018년도 초에 대구 MBC에 어느 국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대구를 상징할 수 있는 나무가 없을까요? 대구를 상징할 수 있는 나무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진짜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에는 500년 넘은 나무가 안 보여요. 왜냐하면 500년 넘은 나무가 뭐 없어서 안 보이는 건 아니고요. 개발을 하면서 얘를 다 베어냈습니다. 그래서 대구보다 손바닥만한 이 청도에도 천연기념물이 5개나 있는데 대구에는 천연기념물이 몇 개 있어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척백수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척백수림이 천연기념물이 된 거는 이게 남방 한계선이기 때문에 이 밑으로는 척백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된 거고요. 정말 이야기가 숨어있는 큰 나무가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 좀 순간적으로 울컥했습니다. 했는데 근데 가만 생각을 하니까 대구 하면 제가 어디 가면 지금도 강의를 가면 대구에서 왔어요 이러면 사과 이렇게 하십니다. 사과. 아니 대구에 사과밭이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몇십 년이 지났는데 사과 할 정도로 사과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다. 그래서 이 사과나무가 대구를 상징하는 나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이 나무를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미국에 이제 동산병원이 생기면서요. 1898년에 생깁니다. 생기면서 초대 병원장으로 왔던 사람이 미국의 선교사입니다. 존슨 박사라고. 이분이 대구에 선교를 하러 오는데 중국에 가 있는 선교사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나도 이제 이 조선에 가서 선교를 할 건데 뭘 갖고 가면 좋겠냐? 쉽게 경상도 말로 뭘 갖고 가면 먹히나? 이렇게 물으니까 과일나무를 갖고 가라. 왜냐면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것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사과나무 72그루를 배에 싣고 옵니다. 그래서 인천에 왔다가요 대구까지 싣고 내려와가지고 심었는데, 지금 남산동 쪽에 심었는데 나무가 다 죽어요. 왜냐하면 일단 풍토가 안 맞을 거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배로 이게 몇 달 왔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래서 죽었는데 한 그루가 살아남았습니다. 그게 미주리 품종인데 얘가 사과가 하나 달려가지고요 그냥 안 따먹으니까 뚝 떨어졌는데 여기서 싹이 하나 난 겁니다. 그 나무가 이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1세 처음 들어왔던 나무는 다 죽었고요 거기에서 떨어진 나무가 살았는데 이 나무가 그러니까 2세목인 거죠. 근데 이제 그걸 한번 겪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이제 사과나무를 미국에서 갖고 와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던 능금 있지 않습니까? 능금. 이건 조선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많이 나와요. 이거하고 점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무를 보급하기 시작했는데 이 동인동으로부터 해서 대구 전체가 사과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까지 가냐 하면 물론 이제 일제시대 때는 일본 사람들이 사과밭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1960년대에 오면 그때 뭐 대구에 산업이라고는 없었는데 전국 생산량의 90% 사과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때문에 지금도 대구 하면 사과 뭐 이렇게 능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원조의 나무 아니고 그게 이제 처음 시작됐던 나무고요. 그게 서양에서 처음 들어온 사과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어쨌든 1900년을 기준으로 해서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사과나무 농사가 시작이 되면서 전국으로 퍼져나갔던. 그러면
그러면 이게 나이는 얼마 안 돼요. 그렇더라도 대구를 상징하는 나무가 될 수 있을 거다 해서 제가 추천을 해드렸는데, 하고 난 뒤에 얼토당토않게 이제 제가 좀 전에 그 인문학 아카데미 라디오 방송을 하나 하게 됐고요. 요거는 원래 선교사 사택이 있던 거였는데 동산병원이 100주년이 되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1998년에 이 자리로 옮겼습니다. 이때 이미 나이가 이게 7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나무들이 보통 사과밭에 있는 사과나무들은 한 40년, 50년 되면 다 죽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 안 돼요. 열매가 크기 때문에. 근데 이미 70년이라서 고령입니다. 나이가 많은 나무를 여기다 옮겨놓고 이 나무도 곧 죽을지 모르니까 대구 수목원에다 부탁을 해서 눈을 이게 가지를 좀 뜯어가지고 눈점을 붙여서 삼세목을 몇 그루를 만들어가지고요. 요 주변에 심어놨습니다. 그게 요 나무고요. 그리고 대구시 보호수 1호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요 나무가.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러면 이게 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해서 이걸 가지고 좀 여기저기 이제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하나 만들자 해서 날을 잡았습니다. 6월달인데 2018년 선거가 막 있고 이럴 때인데, 그리고 날을 잡아가지고 이제 막 카메라하고 대규모가 가서 이제 찍으러 딱 갔는데 저기가 선교박물관인데 박물관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돌아가셨대요. 나무가. 그래서 2018년 6월달에 이 나무가 돌아가셨습니다. 나이가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대구를 상징할 수 있는 나무일 거다.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나무 윗동을 잘라가지고요. 밑에 부분은 이렇게 지금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비석을 하나 탁 세워놨습니다. 어쨌든 대구가 사과 도시가 되도록 해준 그런 첫 사과나무, 첫 서양에서 들어온 첫 사과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라언덕에 가면 이 나무 이제 삼세목이 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구만 국한하지 말고 경북까지 가면 그나마 그래도 어깨를 좀 펼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예천에서 오신 분 계시면 혹시 고향이 예천이신 분 안 계세요? 석송령이라고 하는 나무는 뭐 웬만한 분들 다 가보셨을 텐데, 이 나무는 풍기에서 떠내려온 겁니다. 홍수가 났을 때 떠내려오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건져가지고 여기다 심은 겁니다. 이 자리에. 이게 세월이 이제 쭉 흐르다 보니까 지금 한 600살 정도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가 이제 동네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무가 됐잖아요. 여기 이제 제사도 지내고 그런 신목이 된 겁니다. 됐는데 일제시대 때요, 이 동네 살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이수목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때만 해도 왜 아들이 없으면 좀 부모님한테 불효하는 것 같고 좀 이런 게 있었잖아요. 늘 그걸 신세 한탄을 하고 낮술을 드시고 뭐 그랬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낮술을 한잔 하고 이 나무 밑에 와서 이제 잠이 그냥 깜빡 들었는데 이 꿈에 신령님이 나타난 거죠. 걱정하지 마라.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니까 양반이 이제 그 잠에서 벌떡 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집으로 안 가고 면사무소로 쫓아갔던 겁니다. 가가지고 내 재산 이 나무한테 다 주겠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답니다. 내 재산을 나무한테 주겠다. 이건 법적으로 안 된대요. 근데 이게 일제시대 때인데 1929년입니다. 그때는 그게 됐대요. 그래서 면사무소에 가니까 면석이가 그러면 주려면 얘 전문등록번호도 있어야 되고 이름이 있어야 된다 해서 이름을 정한 게 저게 석평리입니다. 동네 이름이. 그래서 석씨, 소나무 대 신령한 소나무 해서 송령이라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무 이름이 이제 석송령이 됐고요. 예천군에 가면 이 나무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있고 땅을 한 600평 정도 되는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땅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돈을 또 한 500만 원 줬대요. 그래서 돈이 이제 많아요. 많고 여기가 그 면 소재지다 보니까 땅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수월찮게 나온답니다. 나오는데 이 할배가 돈을 쓸 데가 없잖아요. 어디에 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쓸 데가 없으니까 동네 애들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학생들은 다 줬습니다. 장학금을. 근데 이게 한 5, 6년 전부터 장학금을 못 줍니다. 이제 애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공부 꼴찌 하는 애가 있으면 이 동네로 이사 가셔야 돼요. 아무리 농땡이를 쳐도 여기는 가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재산세도 내산 땅 그 토지세를 10만 원도 넘게 냅니다. 부자입니다. 저보다 더 부자 같아요. 이런 나무가 전 세계에 딱 2그루가 있습니다. 2그루가 있는데 그 2그루가 전부 경상북도 예천에 있습니다. 딱 전 세계에 2그루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이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성이 황씨지 않습니까? 여기 팽나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바닷가에 왜 많은 나무, 바닷가에 많은 나무인데 옛날 영화들 같은 거 보면 목매다는 나무 있지 않습니까? 목매다를 죽는 그 영화에 나온 나무는 90%가 이 나무입니다. 이게 가지가 낮아가지고 목매다를 죽기에 정말 이게 딱 안성맞춤인 나무인데 팽나무 꽃이 노랗게 핍니다. 그래서 성이 황씨 나무인데 근본을 안다. 그래서 목건입니다. 황목건을 하면은 여기 보시면 동네가 전부 평야지 않습니까? 평지. 이 동네는 부자 마을입니다. 원래. 그래서 부자 마을인데 이 일제시대 때 그 보면 뭐 옛날에 얼마 전까지도 그랬습니다. 시골에 가면 저희 시골에도 그랬는데 동네 행사가 있으면 엄마들이 쌀 같은 거 왜 한 바가지 들고 와갖고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동네 행사 같은 거 했지 않습니까? 그걸 성미라고 해요. 성미. 근데 이게 부자 동네라서 그게 너무 많이 모여서 그걸 이제 돈으로 환산을 하다 보니까 돈이 굉장히 많아졌답니다. 많아졌는데 이 돈을 이 동장한테 맡기려니까 요놈이 도망갈 것 같고 떼먹고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옆 동네 석송령이도 있는데 우리도 이 나무한테 맡기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건 1939년일 겁니다. 면사무소에 가서 똑같이 등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나무는 땅이요 한 2,000평쯤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공시지가가 이쪽이 좀 낮아요. 낮아가지고 세금은 한 5만 원 정도밖에 안 내는. 그렇지만 어쨌든 세금을 내는 나무인데 음력 7월 15일이 되면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 주변 청소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해주면 이 할배가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턱 쏩니다. 그래서 그날 동네 사람들이 시큰 먹도록 잔치 비용은 할배가 다 됩니다. 그래서 이 외지 사람 누구나 가도 얻어먹을 수 있다니까. 전 세계 유일하게 나무 할배가 주는 밥을 한 그릇 얻어먹고 싶으면 여기를 가시면. 그래서 이런 나무들을 갖고 있으면, 이런 나무들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 예천이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나무? 그러면 이런 나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대구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니 나무가 왜 없어졌을까? 제가 알기에도 저기 신천대로 그 끝지점 용두머리 있는데 합산 용두머리 그걸 잘라내기 전에 그 위에도 보면은 팽나무가 한 600년 된 팽나무가 있었고요. 그 얼마 전에 여기 영경동 그 아파트 공사하면서 거기도 너티나무가 있는데 뭐 신문에는 800년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그 정확한 연대는 저도 모르겠는데 그 나무를 그냥 그 아파트 공사하면서 없앤다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데모를 하고 막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국은 그 나무를 이제 북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살렸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면서 나무가 있는데 흙을 이만큼 높여버리면 나무만 놔두고 그래서 그걸 막 신문에 가서 기고를 하고 해서 그 나무를 살렸는데 나무를 왜 없애냐 하면 길을 내는데 이거 하나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고 이러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베어버리면 간단한데 이렇게 해서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안타까운 대구 분들이 어느 날 이제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태국에 가니까 태국에 거기도 이제 왜 이 뭐 사찰 같은데 보면 나무가 막 건물을 이렇게 덮고 있는 이런 것들 많잖아요. 뿌리가 덮고 있는 이런 나무들을 그 베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꾸
거기도 개발을 한다고. 그러니까 누가 나섰냐 하면 태국 불교 나라니까 스님들이 나섰습니다. 나서가지고 나무를 붙잡고 있다가 그게 이제 여의치가 않으니까 나무에다가 이름표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이건 서산대사나무, 사명대사나무 이렇게 이제 붙이니까 이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나무를 못 빼잖아요. 스님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도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거는 지금 가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신순경 장군 이제 묘대 이 가묘입니다. 그렇죠? 이 주변에 있는 나무들 배롱나무 아닙니까? 저게 한 400년 된 나무인데 이 나무에다가 이름표를 이렇게 탁 붙인 겁니다. 뭐라고 붙였냐면 신순경 장군 나무 이렇게 하나 붙인 거죠. 이 신순경 장군 나무 그거 붙여놓으면 이 나무를 베기가 좀 그렇지요. 이렇게 했습니다. 신순경 장군은 저는 요즘 좀 안타까운데 거기에 그 파군제 이렇게 칼 잡고 서 계시잖아요. 서 계신데 옛날에는 쭉 앞으로 이렇게 보고 계신데 요즘은 그 앞에 있는 코다리 냉면집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 그쪽으로만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신순경 장군 하면 왕건 대신에 전사를 했던 그죠? 그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시면 태조 왕건 나무도 같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왕건하고 관계가 있는 나무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보호를 할 수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한 것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안에 있는 너티나무인데요.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대구에 한 30몇 개의 나무에다가 이렇게 나무에 이름표를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미도 한번, 역사적인 의미도 한번 되살리고, 그 다음에 나무도 보호를 하고, 한 번 더 쳐다보고. 그런 나무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이 나무 보셨어요? 이거 보셨죠? 도동수원에 있는, 그러면 이건 무슨 나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은행나무가 아니죠, 이제. 은행나무는 맞는데. 김갱필나무.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김갱필나무. 여기는 혹시 가보신 분? 이게 좀 요즘 이 나무가 없습니다. 없는데 태풍 매미 때 저 나무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는데 요게 성철 스님이 계시던 팔공산 파기사 뒤쪽에 성전암 앞에 요거는 전나무 300년 된 전나무인데요. 어느 날 이제 이 스님들이 매미가 휩쓸고 간 뒤에 스님들이 팔공산 공원관리사무소 전화를 합니다. 이게 나무가 저를 때릴 것 같다. 태풍에 쓰러져가지고 빨리 와서 나무 베라. 그러니까 공원관리소에 있는 사람들이 인부들이 뭘 모르잖아요. 바로 올라가가지고 톱으로 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그 밑에 성철 스님 나무 이렇게 붙여놨는데 베고 난 뒤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불교계에서도 난리가 나고 대구시에서도 난리가 나고 이 나무가 하나 그래서 없어졌는데요. 지금 환경단체 몇 군데가 이 나무가 없어지고 난 뒤에 여기 가가지고 이 주위에 전나무를 쭉 심어놨습니다. 이미 이제 이건 돌아가신 거고요. 요거는 달성공원입니다. 달성공원 정문에 딱 들어가면 두 나무가 딱 보여요. 그렇죠? 어느 게 더 커 보여요? 그 일본 사람이 쓴 책에 대구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 문화원에서 번역을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1909년 1월 7일 날 이토 히로부미하고 순종 황제가 대구를 옵니다. 왜 오냐면 경부선 철도를 일본에서 놔줬거든요.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이토 히로부미가 순종의 목을 잡고 이제 대구를 와요. 와서 부산, 마산 거쳐가지고 한 바퀴 돌고 다시 대구로 오는 게 1월 12일입니다. 그래서 기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역에서 내려서 가마를 타고 순종 황제가 친히 달성공원에 납시었다. 해서 손수
나무를 심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나무가 이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이즈카 향나무라는 겁니다. 가이즈카 향나무. 뭐 오른쪽이 크다니까 오른쪽은 그러면 이토 히로부미가 심은 겁니다. 왼쪽은 순종 황제가 심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 황제는 그때 나이가 33살이고요. 이토 히로부미는 66살입니다. 이 나무를 근데 왜 심었느냐? 그게 더 중요한데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이 나무 뒤쪽에 일본 사람들이 지은 신사가 있었습니다. 신사.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 식수를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황제를 데리고 끌고 와서 나무를 심은 것도 억울한데 그것도 또 작은 걸 심었죠. 그 일본 신사를 기념하기 위해 심었죠.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건데 지금 이제 이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이게 순종 황제가 심은 나무가 맞다. 왜냐하면 나이도 비슷하고 이게 한 가지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1월달 그 추운 날 가이즈카 향나무를 심었는데 얘가 살았겠느냐. 또 하나는 한 4년쯤 후에 다른 일본 사람이 와서 달성공원에 와서 이제 이 이토 히로부미가 심은 나무를 찾아왔는데 그 나무를 못 찾아서 너무 아쉽다라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나무가 없어졌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이거 갖고 막 아직도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는데 그건 뭐 어쨌든 알 수는 없는 건데 이런 사실들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뒤에 있던 일본 신사 건물은 해방이 되면서 그걸 이제 신사니까 깨 부셔야 마땅한데 그걸 안 부수고 거기에다 당구를 모셔놨습니다. 일본 신사에. 그래서 그걸 한참 동안 모셔놨어요. 오랫동안. 그러다가 이제 말이 생기니까 그 신사를 없앴습니다. 없애고 그 기둥은 동그란 그 돌로 된 기둥입니다. 지금도 달성공원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 가면 있냐면요. 테니스장 있잖아요. 가다 보면 왼쪽에. 테니스장 지금은 바깥에 있습니다. 그 밖에 딱 가보시면 땅 고르는 거 있죠. 그걸로 이 돌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 조금 저도 기분이 좀 아우 이걸 한번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요 나무 앞에다가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 좀 써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구 중구청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보셨어요? 요즘 달성공원에 가시면 달성공원 입구에 순종 황제가 저렇게 검옷을 입고 탁 써가지고 앞에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근데 이제 그 아까 1909년에 나무를 심었지 않습니까? 심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1910년에 이 순종 황제는 옥새를 넘겼고요. 나라를 어쨌든 나라를 넘겨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나라를 넘겨준 사람을 여기다 세워놓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토 히로부미는 그 다음 해에 1910년에 하얼빈에서 죽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1년 후에 그런 달성공원에 가시면 요나무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무는 회화나무입니다. 시골 동네에 우리 집에 회화나무가 한 200년, 300년, 뭐 400년 된 게 하나 있다. 그러면 어깨에 뽕 하나 넣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는 조선시대 때 내가 마음대로 심었다가는 관가에 끌려가가지고 권장받습니다. 이 좀 유명한 정치인들이거나 유명한 학자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정년퇴직할 때 임금님 앞에 가갖고 이제 저는 이제 고향으로 갑니다. 하직 인사를 하면 임금이 하나 하사하는 나무입니다. 그 정도 돼야 받을 수 있는 나무인데 이 나무는 나이가 300살밖에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이 달성공원이 언제부터 공원인지는 아시죠? 일제시대 때부터 공원입니다. 그 전에 이름은 그냥 달성이고요. 달성토성입니다. 달성 서씨들이 이 안에 살았잖아요. 원래
달성 서씨들이 살던 동네인데 세종대왕이 달성 서씨들하고 이제 협상을 합니다. 여기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이 중요한 지역이니까 이 땅을 나라에 기부해라. 그러면 저쪽에 남산동하고 대명동하고 이쪽에 있는 땅을 줄게. 바꾸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서침이라고 하는 분이 달성 서씨 집안에 서침이라는 분이 세종대왕하고 딜을 합니다. 딜. 이 땅을 기부할 테니까 환곡, 지금도 하는 겁니다. 환곡. 농협에 가서 먼저 농기구를 먼저 외상으로 갖고 와서 농사 지어서 갚는 거. 똑같습니다.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미리 쌀을 좀 얻어서 먹고 농사 지어서 갚는 게 환곡입니다. 근데 이자가 있잖아요. 이자가 너무 비쌉니다. 비싼데 이 환곡의 이자를 깎아달라. 그러면 이 땅을 기부하겠다. 해서 이 딜이 성사가 됩니다. 그래서 조선 말기까지요. 대한제국시대 때까지 대구의 사람들은 환곡의 이자가 다른 지역에 한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500년을 이자를 깎아준 거죠. 이분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신을 좀 기리자 해서 이제 이 회화나무 앞에도 가면 서침나무 이렇게 하나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달성원에 가시면 공원으로 보시지 말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거기에 동물원도 나갈 거지만, 그치요? 원래 이제 달성 토성을 달성 공원으로 만든 거는 일본 사람들입니다. 정신을 좀 말살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뭐냐면, 달성 종합공원, 이래가지고 안에 동물원을 넣고 한 거는 대구시에서 했습니다. 그게 더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이 나무는 아마 처음 보시는 나무일 텐데요. 한라산에 있습니다. 한라산에 가면 관음사라고 하는 절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가면 있는 나무인데 이 나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개가 있어요. 있는데 나이는 한 250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벚나무 수명을 200년으로 대충 봅니다. 근데 이 나무가 중요한 이유는 이 나무가 우리나라에서 나이도 제일 많은 나무지만 왕벗 나무라는 겁니다. 왕벗. 이 왕벗 나무 때문에 우리하고 일본하고 100년 전쟁을 했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했는데 제주도에 있던 이 왕벗을 일본의 학자가 와가지고 이 나무를 검사를 하고 난 뒤에 책을 하나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일본에 있는 벚나무는 제주도에 있는 왕벗이 건너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일본 벚나무는 우리 거라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거의 그냥 정설로 내려왔습니다. 쭉 그게 맞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사쿠라 문화 어쩌고 한 게 이제 전부 우리 거라는 거죠.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한 3년 전에 우리 국립수목원에서 결과를 내놨습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해보니까 유전자 검사를 다 해보니까 일본에 있는 벚나무는 완전 딴 거다. 일본 거고 우리 왕벗은 우리 왕벗이고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싱겁게 끝났는데 일본에 있는 그 벚나무는 소메이 요시노라고 합니다. 일본 야생 벚나무끼리 이제 교잡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벚나무로 결론을 냈습니다. 냈는데 씁쓸하기는 한데요.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우리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벚꽃 구경을 가시고 또 가로수로 심어진 벚나무를 쫙 보시면서 아 이쁘다 하셨잖아요. 이게 전부 소메이 요시노입니다.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진해에 가면 진해 군항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960년대에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와서 심어놨던 걸 다 베냈습니다. 일제 잔재물이다. 베내고 다시 갖다 심었는데 소메이 요시노를 다 갖다 심어놨습니다. 거기 있는 거 전부 일본 거고요. 대구에 쫙 다니면서 와 저 왕벗인데 어쩌고 저희 거의 대부분이 일본 겁니다. 왜 그걸 심었냐면 얘들이 꽃이 이뻐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갖다 심어 놓은 거죠. 서울에 있는 여의도에 있는 윤종로에 있는 벚꽃은 왕벗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쟁을 하는 동안에 대구가 조명을 받습니다.
대구가 조명을 받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성모당에 들어가시면 안익사라고 한옥 건물 하나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벚나무입니다. 이게 왕벗입니다. 이게 좀 전에 보셨던 제주도에 있던 봉계동 왕벚나무하고 유전자가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그 무슨 뜻이냐면 제주도에서 온 나무라는 거예요. 누가 했냐면 다겟 신부라고 해요. 다겟 신부. 이분이 제주도에 계시던 신부님이었는데 대구 카톨릭 대학교의 3대 교장, 그게 지금으로는 총장입니다. 총장으로 대구에 부임을 하면서 벚나무 3그루를 갖고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거를 성모당 안에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몇 년 전에 이제 이게 밝혀져서 이것 때문에 국제학술회의가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주도에서 온 게 맞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의 왕벗이 자생한다. 이게 되니까요. 일본에는 벚나무가 자생을 안 하거든, 왕벗이. 그랬는데 유전자 검사를 하니까 진짜 정확하게 일치를 해가지고 이게 제주도에서 온 게 맞는 걸로 이제 판명이 돼가지고 좋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 결론이 저거는 저거, 우리는 우리 거, 이래 돼버리니까 그냥 좀 허지부지된 그런 경향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나무는 야생에 있던, 야생의 벚나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에서 뭐 씨를 받든지 뭐 접을 붙이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이 나무를 보급을 하면 대구도 야생의 우리 정말 왕벚나무들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고민을 저희가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거기 가시면 성모당에 이제 남산동에 가시면 꼭 봐야 될 나무도 요것도 꼭 좀 봐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개입갈나무. 개입갈나무 하면 잘 모르시는데 히말라야 시다. 히말라야 시다. 시다는 종류가 레바논 시다가 있고 히말라야 시다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 히말라야 시다입니다. 히말라야에서 들어온 시다인데 이걸 백향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 중에 보면 백향목 교회도 있고, 뭐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던데, 미라를 만들 때 피를 빼내고 혈관 속에 이 백향목에 액을 집어넣으면 방부제로 설 수 있답니다. 그런 나무인데, 이 외국 사람들이 대구에 딱 오면 제일 인상 깊은 나무가 뭐냐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 동대구로에 있는 히말라야 시다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범원 애거리까지 가는 데 있잖아요. 저기 MBC 앞에. 요 나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히말라야 시다는 왜 중요하냐면 서상돈 수식이라고 옆에 기둥이 하나, 비석이 하나 써 있습니다. 수식은 본인이 직접 심었다, 내가 직접 심었다는 뜻입니다. 수식. 근데 이 지금 남산동에 있는 그 성모당, 그 주교당에 있는 그 땅이 원래 서상돈 선생 땅입니다. 자기 땅인데 이걸 기증을 한 거죠. 성당에다가 기증을 해서 그 이유 때문에 아마 이 나무를 심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 그 조상들부터 뭐가 있냐면 나무에 관심이 없어요. 아는 나무 물으면 소나무, 나머지는 잡목. 이렇게 해서 자작나무하고 벚나무도 한자를 똑같은 걸 씁니다. 느티나무, 회화나무를 같은 글자를 씁니다. 뭐가 뭔지 몰라요. 이만큼 관심이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 나무를 누가 심었는지, 언제 심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록이 없어요. 이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고쳐져야 되는데, 이 나무도 보셨을 겁니다. 창도에 있습니다. 원문사에. 술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치요? 술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스님들이 이제 막걸리를 3월 삼진날, 3월 삼진날이니까 막걸리 몇 말을 드려야 될까요? 33말. 33말에 물 33말을 탑니다. 그래가지고 이 스님들이 이렇게 주는데, 이 나무는 임진왜란 때도 있었던 나무랍니다. 그때 기록을 보면 다 불탔는데 이 나무만은 불을 안 타고 살아남았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있는데 나무가 좀 시들시들 해가지고 스님들이
여기에다 막걸리를 주니까 나무가 살아났다.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쭉 이어져서 지금도 3월 30일 되면 막걸리를 이렇게 드립니다. 드리는데 어느 과학자가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막걸리와 소나무와의 관계. 쓸데없는 그런 연구를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분 결론이 이런 겁니다. 딱히 뭐 그런 겁니다. 딱히 뭐 효과는 없다. 여기 가실 때는 차 갖고 가시지 말고 걸어 가시는 거 더 좋은 거 아시죠? 여기 소나무 있는데 가시면서 아이들 데리고 가면서 요거 한번 꼭 보시고요. 이거 아시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옛날 비행기 연료하려고 송진 채취했던 거. 그게 여기 평지에 여기에 쭉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명한 나무입니다. 이거 안동 보러 계십니까? 안동? 안동이에요? 용계동에 가면 옛날에 용계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분교입니다. 여기가 이마초등학교 용계분교인가? 저거 학교 자리입니다. 저 나무 있는 데가. 그래서 이마댐이 생기면서 저 나무가 이제 수몰이 돼야 됩니다. 이 나무가 우리나라 나무 중에서 가슴 높이의 흉고, 그러니까 이제 가슴 둘레가 제일 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둘레가 제일 큰 나무 중에서 부피가 제일 큰 나무, 부피가 아니고 뭐라 그러지? 지름이 일단 제일 긴 나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 나무입니다. 은행나무인데요. 이 나무가 수몰될 지경이 딱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수몰 안 된다. 막았는데 10년을 붙들고 이 나무 수몰 못 시킨다. 막아가지고 결국 수자원공사에서 그러면 좋다 살리자 해서 이걸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그때 전두환도 대통령 시절인데 전국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이 나무 살릴 수 있는 업체 다 나와라. 한 업체가 나왔는데요. 나무 이거 죽이면 돈 한 푼도 안 준다. 이래가지고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 나무를 살리려니까요. 땅 위로 나무를 들어 올려야 됩니다. 이걸. 왜냐하면 댐이 생기면서 이제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수몰이 안 되니까. 그걸 올리는데 이렇게 나무가 1000톤이라고 해요. 1000톤. 이거를 올릴 수 있는 기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HB 공법이라고 그러던데 이렇게 해서 이제 나무를 조금씩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거 들어 올리는데 4년 걸렸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이제 들어 올리는 거죠. 살았어요. 근데 지금도 안동시청에 가서 물으면 나무가 살았네요 라고 하면 아직 좀 더 지켜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지금 잎도 나고요. 살아가지고 첫해 은행이 달렸는데 이 은행을 다 따가지고 삭을 다 발화시켜가지고 전국에 다 돌려놨습니다. 지금 온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 어디에나 가면 이 나무의 이세목들이 다 자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도 여기에 가면 아직 지주대를 대놓고 있습니다. 대놓고 있는데 이 나무 하나 살리는데 돈이 한 24억이 들었습니다. 나무 한 개 살리자고.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나무가 가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요. 이 나무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길을 하나 낸다, 아파트 공사를 한다 그러면 일단 밀어버려요. 나무를. 근데 이 나무 이후에 법이 바뀝니다. 길을 내다가 고목이 생기면 돌아가야 됩니다. 설계 변경. 그걸 해낸 나무인 거죠. 돈이 24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나무가 안동에 하나 있습니다. 이 나무는 저희가 안동에 만약에 답사를 가게 되면 꼭 봐야 되는 그런 나무인데 여기는 어딜까요?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안동의 나무를 한 몇 개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 안 가보셨어요? 원래 이까지 집입니다. 이까지. 이거 전체가 우리 임시정부에 국무령을 지냈던 이상용 선생 생가죠. 임청각입니다. 임청각은 이분이 이제 독립자금을 계속 대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미워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집을 반 쪼개가지고 철기를 내버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나무가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요게 회화나무인데요. 요게 대문 앞에 있던 겁니다. 근데 철길 건너에 와 있죠. 이 대문 앞에 회화나무는 왜 심냐면 회화나무 3그루를 심으면 그 집안에 이제 인물이 난다고 심습니다. 보통 대문 앞에 심어요. 3개를 심는 거는 주나라 때 삼공이 회화나무 밑에서 이제 늘 정사를 의논했다 해서 그러니까 장관급이 이제 벼슬 하는 사람들이 나와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뭐 임청각도 중요하지만 임청각 말고 나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요 나무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 나무 길에 있잖아요. 길 중간에. 근데 길 중간에 있는데 옛날에는 이 나무를 분명히 빼야 되는데 못 빼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철길을 놓으면서 집을 딱 뜯고 나는데 이 나무를 베려고 인부가 나무 베려고 탁 하는데 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몇 사람이 이제 덤볐는데 나무를 못 빼고 다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일본 사람들도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도 이 나무는 건드리면 안 된다 해서 저렇게 보호를 해놓은 겁니다. 해놨는데 이게 이제 안동이 좀 이렇게 이제 좀 근대화되면서 길을 좀 넓혀야 되겠다. 도시 이제 계획을 하면서 다시 이제 이 나무를 없애자. 그래가지고 이 나무를 벨 희망자를 모집했습니다. 모집했는데 첫 번째 연탄 배달하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뵐게 왔는데 톱대에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벼락을 맞아 죽어요. 마른 하늘에. 그 다음에 나선 게 환경미화원이 나섰는데 이 사람은 톱을 좀 대긴 됐답니다. 됐는데 다음날 안 보이더래요. 집에 가보니까 사람이 새까맣게 타 죽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손을 대요 이걸? 아무도 못 대지 않습니까? 못 대는데 결국 이 나무가 이제 살아남았는데 어느 날 술 취한 할아버지가 전기톱을 들고 와가지고 나무를 빼버렸습니다. 왜 뺐냐면 그 할아버지 동생이 술이 한잔 떼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길 중간에 있으니까 여기 갔다 오토바이를 꽝 박아가지고 죽었다는 거죠. 내 동생 잡아간 나무 이래가지고 이 할배가 이 나무를 그냥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때 이제 인터뷰한 기사들을 지금도 인터넷 가면 있을 텐데요. 뭐라고 했냐면 나무를 뺐는데 나무에서 피가 솟구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막걸리 갖다 놓고 제사도 지내고 잘못했다고 빌고 그랬다. 그런 인터뷰 기사가 실제로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나무가 이제 베고 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여기다가 이제 꽃도 갖다 놓고 막걸리도 갖다 놓고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는데 그리고 한 1년 후에 또 대학생들이 차를 몰고 가다가 저기를 가갖고 그냥 때려 박아버립니다. 박아버리니까 나무가 홀라당 쓰러져가지고 흔적도 없이 폭 빠져버려가지고요. 지금은 임청각 앞에 가면 흔적도 없이 지금 그냥 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동의 안타까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안동을 가면 제가 이 코스에 꼭 이 나무는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 넣었던 건데 안동 시내 가면 운부공원이라고 조그만 공원이 있어요. 뭐 별거 없는 공원인데 여기에 너티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너티나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저기 보시면 부신목이라고 써놨잖아요. 안동부를 지켜주는 신성한 나무. 그래서 옛날에 안동 부사가 부임하면은 제일 먼저 여기부터 와서 인사를 하고 안동부로 들어갔고요. 퇴직할 때도 여기 와서 인사를 합니다. 지금도 안동시장이 여기 해마다 제를 지냅니다. 그런 안동의 정신하고 관계가 있는 나무여서 이 나무를 꼭 한번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동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전에 보셨던 회화나무가 유독 많습니다. 양반 때문에? 그럴 것 같죠? 옛날에 맹사성이라는 분이 안동 부사로 부임을 딱 하는데
고개를 딱 넘어서 안동으로 딱 들어오는데 온 안동 시내 곡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왜 우냐고 물으니까 안동에는 유독 과부가 많다. 과부가 많다. 그래서 이제 맹사성이 여기저기 다 훑어보니까 아 여기는 과부가 많이 나는 동네다. 그래서 과부를 없애려면 회화나무를 심어야 된다. 이래서 회화나무를 쫙 심었더니만 곡소리가 끊어졌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왜 옛날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 국민학교 탁 들어가면 뭐부터 먼저 보이십니까? 저는 어릴 때 그 운동장에 있는 큰 나무 밑에 놀았던 그 추억이 딱 있어서 학교를 탁 갔는데 만약에 그 나무가 없다 그러면 정말 상실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학교에 부임하는 교장 선생님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탁 왔는데 저 낙엽 떨어지고 저 꽃가루 날린다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저거 좀 어떻게 처리해? 좀 베라. 이러면 나무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이야기 때문에 저희가요, 요거는 실제로 했던 건데 2014년도부터 5년까지 2년 동안 교육청에 돈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한 3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대구에 있는 학교가 좀 405개거든요. 전체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어느 지점에 어떤 나무가 높이는 얼마, 둘레는 얼마 이것까지 자로 재가면서 해서 학교 지도에다가 다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도 교육청에 가서 버튼만 딱 누르면 3D로 나무가 쫙 뜹니다. 학교 안에. 왜 이렇게 했냐면 이걸 해가지고 좀 큰 나무들은 좀 보호수로하게 지정을 해버리자. 교육청에서.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와도 그 나무를 못 뺀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학교 같은 데 가보면 좀 방해된다고 해서 나무의 목을 다 잘라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왜냐하면 아이들이 목 잘린 나무를 보는데 무슨 인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가리고 불편하더라도 그냥 차라리 자연스럽게 크도록 그걸 보는 게 아이들한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작업을 좀 했는데 한 250그루를 보호수로도 지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학교에 가보면 앞에 간판이 다 붙어 있습니다. 비석으로. 이건 보호수. 했는데 무슨 나무가 학교에 제일 많을 것 같으세요? 느티나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는 플라타너스. 플라타너스는 큰 것들을 웬만하면 베내버려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거의 플라타너스였죠. 그렇죠? 보시면 지금 보십시오. 플라타너스 없잖아요. 없습니다. 제일 많은 게 느티나무고요. 가이적가가 많습니다. 가이적가 향나무는 뭐냐면 향나무가 그 세잎이 나오면 가시가 막 나오는 게 우리 향나무인데 그거를 없앤 겁니다. 가시가 안 나오는 향나무인데 이게 가이적가라는 게 일본 사람 이름이 들어간 겁니다. 저 사람이 개발한 거죠. 그래서 일본 이름이 들어가는 나무라고 해서 한 5, 6년 전에 어느 단체에서 저걸 없애야 된다고 그래서 한번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구도 저 나무를 없애려고 용역을 한번 줘보니까 그 나무 뽑는 데만 한 200억이다. 그래서 뭐 나무가 죄가 있는 이름이 저렇다는 건데 그리고 이제 은행나무, 뭐 소나무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왜 느티나무가 제일 많을까요? 그래서 이제 회화나무가 좀 많아도 좋을 텐데 그치요? 그래서 요즘은 가로수로 특히 달서구 쪽에 가보니까 회화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더라고요. 그 공부를 잘하는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또 엽기로 좀 세겠습니다. 여름에 산에 가시면 어느 정신 나간 녀석들이 도토리나무 가지를 쫙 잘라가지고 버려놨습니다.
그런 거 많이 안 보셨어요? 맞지요? 그거 안 보신 분들은 그냥 앞사람 엉덩이만 보고 산에 갔다 오신 분들. 그렇죠? 요렇게 다람쥐가요? 아, 이거 이렇게 누가 톱으로 썰어놨어요. 톱으로. 제가 직접 그 청설모가 예. 몇자 놓고는 자동차 사고는 몇 대를 갖고 있다. 아,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은 요렇게 이제 그 톱으로 쓰는 게 아니고 잘라버리죠. 네. 요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요거 한번 보십시오. 요런 놈들입니다. 요런 놈인데요. 여기서부터 길이를 요렇게 요 끝까지 딱 재면 1cm. 손톱만 합니다. 손톱만 한데, 자, 두 마리가 있잖아요. 어느 놈이 암놈? 앞에 놈이 암놈. 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아, 작아서. 예? 아, 부리가 짧다. 아니, 이게 지금 여기에 톱이 달려 있습니다. 야들이. 근데 톱으로 썰어요. 그래서 열심히 써는 놈이 암놈. 곤충은 암수가 할 일이 명확합니다. 모든 일은 암컷이 하고 수컷은 오로지 한 가지만 합니다. 짝짓기. 그것만 하거든요. 근데 순놈은 지킵니다. 왜 지키냐면 딴 놈이 올까봐. 앞에 일하는 건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요게 한 반쯤 잘리면 잽싸게 가서 짝짓기를 합니다. 짝짓기를 하는데 웃기는 게 뭐냐면 동물들 중에는 이렇게 짝짓기를 하고 난 뒤에 저 구멍을 막아버린 놈도 있고요. 다시 짝짓기를 못하게. 정말 처절합니다, 얘들이. 근데 이렇게 싸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 뒤에 순놈들끼리. 어쨌거나 간에 짝짓기가 되고 나면 요렇게 이제 건너갑니다. 건너가가지고 여기에다가 구멍을 뚫고 요 안에다가 알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도토리가 나무 떨어져 있는 것들 보시면 도토리 속에 새카만 구멍이 다 있어요. 밤도 보시면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한데 요 놈이 순놈 여기까지 지킵니다. 내 알을 낳는지 안 낳는지. 여기까지 순놈의 역할입니다. 요걸 하고 나면 이제 순놈은 다른 데로 가요. 다른 암컷 찾으러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알을 낳으면 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도토리, 덜 익은 도토리 이만한데 알이 요 정도니까 알이 정말 작습니다. 잘 안 보일 정도로. 근데 요 알이 한 일주일쯤 지나면 요 안에서 벌레가 나와가지고 요걸 파먹습니다. 파먹는데 왜 우리 도토리 집에가 주워오거나 밤을 주워갖고 보면 벌레가 꼬물꼬물꼬물 기는 애들 있잖아요. 그놈입니다. 그놈인데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주워와가지고 밖에 내놨다가 며칠 있다가 야 좀 먹어볼 거라고 까면 얘가 다 먹고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요놈 이름이 도토리 거위벌레라고 합니다. 도토리 거위벌레. 엉덩이가 거위처럼 생겼다 거위벌레인데 밤에 있는 애는 이름이 좀 다릅니다. 밤바구미라고 합니다. 사촌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한 20일쯤 지나면요. 얘가 밖으로 나옵니다. 안에서 먹고 20일 살다가 나와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가지고 내년 한 5월, 6월이 되면 다시 나무로 올라갑니다. 근데 땅속에서 어떻게 사는지는 아직도 안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밝혀져 있냐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겁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여자 선생님들의 역할이 너무 컸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애들은 움직이는 거 정말 이뻐하거든요. 어른들은 안 움직여야 예뻐하고. 맞지요? 그래서 어른들은 꽃이 이쁘고 애들은 지렁이가 예쁩니다. 우리나라 6살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 공벌레인데 공벌레나 이 지렁이를 주머니에 넣어가 있다가 집에 갖고 와서 엄마 선물 이렇게 딱 주면 뭐라 그러셨습니까 옛날에? 야 이 미친 당장 갖다 버려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더럽다 뭐 이렇게 그 말하는 순간에 우리나라의 곤충학자 하나가 저 세상을 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얘는 만지면 안 되는 애가 되는 거니까. 같이 놀면 안 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곤충학자가 없어요. 식물학자는 도감을 쓸 능력이 있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답니다. 근데 곤충은 5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엄마들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자, 이 시조 학교 때 배우신 분 두 분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이거 아시는 분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알아도 모른 척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안다 그러면 연식이 됐다는 뜻입니다. 냇물아 흘러 흘러 노래 하시는 분. 아니, 손 안 드시잖아요. 보십시오. 이 노래 아시면 최소한 40 중반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노래 모릅니다. 안 배워요. 자, 왜 버들을 가려서 꺾어 보냅니다. 보내노라 님의 손에 주무시는 창밖에 씹어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잎이 나거든 날인가 여기소서. 이게 홍랑이라고 하는 기생이 최경창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선조 때 문인한테 보낸 시조입니다. 하필이면 버들인데 중국에 옛날에 한 2500년 전에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친구나 관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전건을 가면 그 사람한테 이제 가서 인사를 하는데 헤어질 때 하직 인사를 할 때 선물을 주고 받아야 됩니다. 그 풍습이 있어요. 근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선물 줄 돈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친구가 이사를 가도 못 가는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옛날에는 어디서 헤어졌습니까? 요즘은 뭐 차에서 헤어지고 얼마 전까지는 버스 정류소에서 역에서 헤어지지만 옛날에는 나루터에서 헤어집니다. 다 배 타고 다녔잖아요. 나루터에 가면 제일 많이 있는 식물 버드나무 아닙니까? 그래서 버드나무에 잎을 하나씩 따가지고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잘 가라 이런 풍습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우리나라에 이게 유행이 들어오면서 약간 빼딱하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여자가 떠나가는 남자한테 님한테 주는 선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버들을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겁니다. 왜 주느냐?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라 했잖아요. 버드나무는 아무데나 갖다 꽂아놔도 뿌리가 내려요. 그러니까 심어놨다가 새잎이 딱 나면 내 생각 나겠지. 요게 하나 있고요. 또 버드나무 하면 가다가 나루터마다 있으니까 버드나무만 탁 보면 네가 내 생각 안 하겠냐? 돌아오겠지. 이런 의미가 담긴 겁니다. 버들이. 근데 옛날 그 최경창이라고 하는 분이 함경도에 발령이 나서 탁 가는데 옛날에 관기들이 지역마다 있습니다. 그게 왜 있냐 하면 그 조선시대 법에 관리가 변방에 이제 임용이 되면 그 지역에 가서 취처벌을 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처벌 하나 삼아도 법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근데 양반집에 가가지고 니 내랑 살래?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관기입니다. 근데 기생이라고 하면 지금은 술집 다니는 여자들이 기생인데요. 옛날에는 연예인입니다. 그래서 기생이 마음에 안 들면 남자하고 술도 안 먹습니다. 오라 해도 안 가요. 기생이 남자를 불러요. 오히려. 그런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 게 기생이었는데 최경창이 함경도에 딱 갔는데 탁 넘어가가지고 홍랑을 만납니다. 만나서 둘이가 한눈에 반해요. 그래서 그날 바로 살림을 차립니다. 둘이가. 근데 6개월이 지났는데 선조 임금이 최경창을 딴 데로 발령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둘이 손을 잡고 함경도 변방까지 와서 요거 넘어가면 위수지역 이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헤어지면서 준 시가 이거예요. 그래서 헤어졌는데 최경창이가 다른 데 있다가 병이 납니다. 병이 나니까 홍랑이 그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쫓아갑니다. 가가지고 병 간호를 해요. 그걸 9개월 동안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왕비가 돌아가셔가지고 국상기간입니다. 국상기간에는 결혼도 못해요. 근데 양반이 기생을 그냥 불러들였다. 이래가지고 상소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 파직이 되고 귀양도 가고 이렇게 됩니다. 최경창이. 그러고 헤어지는데 헤어지면서 이 홍랑을 기적에서 빼줍니다. 관기에서. 그러고는 못 만나요. 둘이가. 그러다가 최경창이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기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일 밤낮을 걸었다. 그러니까 7일 밤낮을 그냥 걸어가가지고 죽을 똥 살 똥 걸어가서 무덤에 가서 심요살이를 하는데 9년을 하겠다고 이제 하고 갔는데요. 그냥 그걸 젊고 그러니까 돌로 얼굴을 찍었다. 그 다음에 목소리를 안 나오게 수철 먹었다. 뭐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심요살이를 하다 보니까 3년을 하고 나니까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그래서 홍랑이 최경창의 문집을 전부 싸질머지고 함경도까지 2000리를 걸어서 피난을 가요. 그리고 7년이 있다가 임진왜란이 끝나고 그걸 다시 싸질머지고 와서 여주에, 이분이 아마 해주 최씨인가 그렇습니다. 최경창이 그 종중에 가서 문집을 내놓고 그리고 최경창의 무덤에 가서 죽습니다. 이분 이제 그 최경창의 후손들이 기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건 뭔가 좀 기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선산입니다. 그 해주 최씨의 선산인데 요게 최경창 부부를 합장해 놓은 묘고요. 그 바로 밑에다가 홍랑의 무덤을 만들어줬습니다. 기생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시인 홍랑지묘 이렇게 비석을 하나 세워줬는데 이거 보시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안 드십니까? 산소를 보면서 요즘 이 산소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온답니다. 홍랑의 이제 그 이 스토리텔링 때문에 찾아오는데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이 최경창하고 부인을 이 할배 할매를 따로 묻어야지. 맞지요? 그래야 이 할매가 홍랑이 보고 싶었네, 홍랑 보러 갈래 하면 몰래 살짝 왔다 가는데 아니 할머니하고 같이 묻어놓으면 나의 홍랑 보러 갈래 그러면 할머니가 발목을 잡을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참 이런 스토리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태계 선생님이 뭐 좋아하는지 아시죠? 매화를 좋아했습니다. 왜 매화를 좋아했냐면 돌아가실 때 유언도 그거였면 매화에 물을 주어라. 그 매화가 기생이 준 거잖아요. 그 기생이 준 매화를 안고 계시다가 물을 주어라고 돌아가셨는데 그 기생이 지금 충주댐에 묻혀 있습니다. 근데 태계 후손들이 지금도 제사 지냅니다. 거기 할머니라고.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랑을 지금도 할머니라고 아직까지 제사 지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조선시대의 가장 훌륭한 러브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젊은 애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딱 한마디로 그러더라고요. 돌았네. 아이 뭐 그래서 그 심정도 이해가 가긴 하는데 옛날 러브 스토리는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 참. 자, 이게 18세기에 그린 갯가 해오락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해오락이가 여기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쳐다보고 있는데 버드나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거. 그러면 여기에 남자가 타고 있는 거죠. 배 타고 떠납니다. 하염없이 쳐다보는데 여기에 주제는 이겁니다. 이거. 버드나무 잎이 무성해야 되는데 잎이 없죠. 이게 이 그림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읊었습니다. 잘리고 꺾여서 버들이 몸살인데 이별은 의하여 끊이질 않는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이건 마찬가지 같아요. 그래서 버들을 꺾는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헤어진다.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 요거 하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한 작년인가? 신문에 실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누가 그렸냐가 중요한데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이 그림을 그려서 신문에 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5세기에 신라 사람들이 많이 봤던 식물들이 이런 걸 거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경주 월성입니다. 월성에 가보시면 건물이 있고 뺑 돌아가면서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해자인데 해자 안에 어떤 식물이 있었을까? 신라시대 때는. 그래서 몇 년 동안 이 안에 있는 흙을 다 파냈습니다. 밑으로 파가지고요. 가로 세로 1mm짜리 이 쇠 그 틀에다가 흙을 다 쳤어요. 그러니까 68가지 씨앗이 나왔습니다. 그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많았던 게 가시연꽃, 그 다음에 이제 수련 종류들, 언덕에는 해보니까 거의 느티나무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5세기의 신라 사람들은 이 월성에 와가지고 느티나무 밑에서 돗자리 펴고 앉아 도시락을 먹으면서 가시연꽃을 봤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경주 월성에는 뭘 심어야 된다? 원래 있던 느티나무를 심는다. 이런 겁니다. 근데 대구에도 지금 산에 가보시면 소나무들이 뭐가 제일 많은지 아시죠? 리기다, 뭐 태다 소나무, 외국 소나무들은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막 그 해송, 곰소리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이 민둥산에 나무를 심을 때 마구제비 갖다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나무 묘목이 모자라니까 외국에 수입해 와가지고 외국 소나무를 막 쫙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몇 년 전인데요. 무주, 진안, 장수, 이 무진장에 사는 할아버지들이 청와대에 쳐들어왔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나무 다 베라. 저것 때문에 농사가 안 된다. 왜냐하면 겨울에 눈 와가지고 가지 부러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나무밖에 없어요. 미국에 우리하고 비슷한 환경에 있는 도시에서 침엽수만 있는 지역하고 화렵수가 있는 지역을 연구를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비가 한 거기도 1300에서 1500mm가 오는데 비가 딱 내리면서요. 땅에 똑 떨어지가지고 이제 밑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그게 55%. 나머지 45%는 떨어지면서 정발하는데 소나무가 많은 지역은 반대였답니다. 55%가 떨어지기도 전에 정발해버리고요. 아니면 나무 가지에 묻어가지고 댕글댕글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되냐면 200mm가 되더라고요. 1년에. 근데 우리는 비가 여름에 집중되지 않습니까? 집중이 되는데 소나무 밑에 가보시면 또 뭐가 없어요? 피톤치드 때문에 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안 떨어지고 정발해버리는 게 55%. 떨어졌는데 풀이 있어야 얘를 가져가지고 땅속에 들어가는데 풀이 없으니까 싹 썰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 물이 없어졌다. 그래서 농사가 안 된다. 그 이후부터 실제로 거기는 나무를 교체를 했는데 함부로 나무를 심지 말아야 된다. 무조건 뭐 소나무 좋아한다고 소나무 심는 건 아니다. 그 연구가 여기 경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년 동안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무도 이렇게 심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죠? 송화가루. 요걸 경상남을 요걸 태백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친놈이 집에까지 날아와가지고 말이야. 그죠? 차도 다 버리고 마루를 맨날 딱도로 만들고 그렇게 하셨죠. 그 다음에 얘 때문에 그냥 꽃가루 알레르기도 생기고. 근데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얘 입장에서, 우리 입장 말고요. 꽃가루 알레르기는 얘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닙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는 도토리 나무의 꽃가루가 제일 많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가을에는 쑥이 꽃가루 알레르기 많이 만들고, 봄에는 오리나무나 도토리 나무입니다. 대부분. 근데 얘 입장에서 보면 얘는 지금 이 날리는 애들이 뭐예요? 꽃가루입니다. 순놈이잖아요. 순놈. 결국은 뭐냐면 짝 찾아가지고 날아가는 겁니다. 님을 찾아서. 얘가 1000km를 날아간답니다. 그렇게 날아가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그냥 나무 집에 마당에도 널치고 뭐 또 마루에도 떨어지고 했는데 이걸 그냥 이 나쁜 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욕은 욕대로도 먹고 그런 게 이 송화가루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사는 데나 동물이 사는 데나 똑같겠지만 사람도 잘생긴 것들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항상 이 잘생긴 것들이 문제인데 얘같이 못생긴 아들은 어디 가나 욕만 얻어먹고 자기 딴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쨌든 꽃가루는 얘들이 더 문제입니다. 근데 얘는 꽃가루 알러지를 그렇게 일으키는데도 욕을 안 얻어먹어요. 오히려 도토리 달아준다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좀 잘난 놈이에요. 근데 진짜 잘난 놈은 이런 놈들입니다. 얘 벚나무인데 벚지입니다. 벚지. 아까 소나무는요, 송화가루가 마디 하나에서 한 5억 개쯤 나온답니다. 얘가 바람 한 번 보면 슉 날아가가지고 운 좋으면 만나고 운 나쁘면 못 만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한 나무에 몇천 개만 달아요. 열매를. 근데 어떻게 하냐면 꽃을 예쁘게 피웁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새가 수정을 시켜주는 조매화, 그치? 곤충이 해주는 충매화, 뭐 이런 애들은 다 꽃이 예뻐요. 그래서 예쁜 꽃을 탁 피워가지고 풀 메이크업을 하고 탁 화장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 나비하고 벌이 알아서 찾아옵니다. 와가지고 지가 알아서 수정을 다 해줘요. 열매도 빨간색, 까만색으로 이렇게 익습니다. 그건 이제 새를 노리는 겁니다. 까만색, 빨간색은. 새는 색깔만 민감하기 때문에 그러면 새가 와고 얘를 탁 따먹고 뿅 날아가가지고 내가 똥을 뿌지직 쏴요. 그러면 발화율이 90% 넘어. 그냥 땅에 뚝 떨어지면 삭이 안 나요. 3% 미만이라는. 그러니까 얘들은 새한테 엄청나게 잘 보이면 돼. 딴 거는 관심도 없고 새만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놈들은 이쁘게 치장하고 화장하고 탁 앉아있으면 다 해줘. 못생긴 놈은 내가 1000km 날아가야 되는데. 그죠? 이 식물들 잘생긴 놈, 잘난 놈, 못난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제 전공은 아니지만 동물 이야기인데 LEK라고 렉이라고 하는 과학 용어가 있습니다. 렉. 이게 뭐냐면 집단 구원 장, 집단 구원 장소 이런 뜻인데요. 세이지 그루스라고 산쑥 들꿩, 우리말로 어렵습니다. 산쑥 들꿩인데 얘 순놈입니다. 이게 가슴이 아니고 피부를 이렇게 밖으로 드러낸 겁니다. 이게 바운스가 됩니다. 블록블록 이렇게 춤을 막 추면 암컷들이 야, 네 마음에 든다 그러면 야, 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새는 전 세계에 2000마리밖에 없는데 미국에 있는데요. 만약에 순놈 1000마리, 암놈 1000마리가 있다. 그러면 암놈은 이제 이 암놈 순놈이 1년 중에서 일주일 유전적으로 하는 거죠. 일주일 어느 운동장 같은 데 만납니다. 만나서 혼인을 하는데 수컷들이 와서 춤을 춥니다. 춤을 추면 암컷이 와가지고 마음에 드는 놈이 있으면 너 나와 이러면 이제 둘이가 데이트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암컷 1000마리 중에서 짝짓기는 몇 마리를 할까요? 암컷 1000마리 중에 예? 한 마리? 두 마리요? 암컷은 1000마리가 다 짝짓기를 합니다. 암컷이잖아요. 자, 수컷 1000마리가 있는데 수컷 1000마리면 몇 마리가 짝짓기를 할까요? 그 중에 학자들이 이 연구를 해보니까 5%가 짝짓기에 성공을 하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95%는 결혼 이 춤을 일주일 동안 하는데 일주일 동안 밥도 굶고 95%는 춤만 추다가 집에 가고. 그러니까 못생긴 아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잘생긴 5%는 짝짓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 중에 상위 1%. 얘들이 문제예요. 얘들은 춤추려고 자리에 딱 가면 야, 너 나와. 나가 짝짓기 하고. 들어와서 좀 설라 그러면 벌써 또 나와. 얘는 일주일 동안 춤 한 번도 못 추고 짝짓기만 하고 가. 근데 딱 왔는데 그 1%가 없어요. 니라도 나와. 이게 5%라는 거지. 그 나머지 95%이 참.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얘한테 다 몰려 있습니다. 그죠? 얘는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안 참습니다. 아무도.
자, 오늘 사실은 대구 경북 쪽의 이야기, 나무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역사와 관계가 된 그런 이제 제목은 역사를 품은 나무 이야기했는데, 역사를 안고 있는, 역사와 관계 있는, 저는 이제 참고로 문학을 전공을 했는데 문학과 관계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다음 시간에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예구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